안녕하세요. 힘나는 이야기 힘업입니다. 프리미어리그 33라운드 토트넘 대 에버튼 경기에서 토트넘이 1대0 승리하였는데요.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2개의 키패스와 2번의 유효슈팅으로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기 도중 토트넘 팬들에게 좋지 않은 장면이 나왔죠. 전반 종료 후 골키퍼 요리스가 손흥민을 뒤로 살짝 밀치고 화를 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자신의 주장을 이야기하며 서로를 밀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로셀소 등 다른 선수들은 이 둘을 말리면서 혼잡하게 라커룸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생중계되었습니다. 불씨가 무엇이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전반 종료 직전 토트넘의 역습 도중 모우라의 애매한 패스가 상대편에게 넘어가고 결국 에버튼의 히샬리송에게 유효 슈팅 기회를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손흥민이 수비 가담하지 않아서 그랬다며 작은 몸싸움이 일어난 것인데요. 영상으로 보면 모라의 패스는 케인으로 향하였고 손흥민은 케인의 패스를 받기 위해 상대 진영으로 스프린트하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오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후반 시작 전 두 사람이 화해하는 모습과 경기 종료 후 손흥민, 요리스, 모우라가 모여 포옹하는 따뜻한 모습이 마무리로 중계되었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요리스는 나와 손흥민 사이에 있었던 일은 그냥 축구에서 간혹 벌어지는 일의 일부이다. 그리고 우리가 제대로 압박을 가하지 않아 기회를 준 장면이 나를 화나게 했지만 그건 축구의 일부분일 뿐이다. 우리는 전혀 문제가 없고 계속 전진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무리뉴 감독 또한 손흥민과 요리스의 충돌은 더 열심히 하기 위한 아름다운 장면이라면서 그 장면, 충돌을 비난하고 싶다면 내게 하라 라고 할 만큼 그 모습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그러한 열정을 주문했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죠. 그러나 해외 팬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떤 사랑도 잃지 않았어. 손과 요리스는 풀타임에 허그를 했다고. 하프타임에 클래시, 충돌을 겪은 다음에 말이지. 열정이다. 무리뉴는 그의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것이 아름답다고 서술을 했어. 손은 공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이것은 루카스로부터의 패스 실수야. 경기를 다시 보라고. 난 이 열정적인 소년들이 좋아. 바로 그 열정이 우리가 경기를 할 때 부족했던 거라고. 야, 이거 3-way hug, 해방향 허그네. 나는 손이 이렇게 아름다울 때 떠날 수 있으면 좋겠어. 그게 그를 위해 좋을 거야. 그 댓글로 충분히 빨리 그는 갈 거야. 바라건대 이번 여름에 말이지. 그는 유러피언 챔피언스 리그에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트로피를 얻어낼 수도 있겠지. 그는 그의 최고의 시간에 있거든. 더 이상 군사 훈련도 없고 말이지. 더 크고 나은 곳으로 날아오를 준비가 돼 있어. 이건 전혀 아름답지 않았어. 소니는 마상 입었을 거야. 손을 팔자. 그를 가게 해주자. 그는 더 이상 이 토트넘 스퍼스에서 행복해 보이지 않아. 또 한글로 흥민아 이적하자. 나는 토트넘 선수들이 프로페셔널하다고 칭찬해왔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할 것 같아. 손흥민 팔자. 이것은 전혀 아름답지 않았어. 손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휴고는 명백하게 과도하게 행동했어. 오버리액트 했어. 만약에 손이 그랬다고 하더라도 요리스는 룸에 들어가서 말을 했어야 해. 그는 분명히 즉각적으로 카메라 앞에서 불평을 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뿐이야. 우리가 모두 함께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 걸 알고 있지만 휴고는 절대 그러면 안 됐어. 경기장 위에서 말이지. 그러니까 왜 몇 초만 더 기다리지 못했는지 모르겠어. 드레싱 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인데 말이지. 휴고가 완전 달라 보였어. The beautiful game. 무리뉴가 아름답다고 얘기했던 것을 강조한 것 같습니다. 소니는 심각한 부상으로부터 돌아온, 그것도 심각한 부상이 왜 겪었냐면 우리가 순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왔는데 그 모든 것을 겪고 난 끝에 심각한 부상을 겪고 그 다음에 돌아온 정말 어지러질할 만큼 기절할 만큼 좋은 선수야. 휴고도 같이 있고 경험이 많은 캡틴이지. 그들은 단지 사람일 뿐이고 가끔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잠깐 흐트러졌다가 다시 하모니를 이룰 수도 있고 또 우정이라는 게 당연히 회복될 거야. 아름다운 이야기다. 그건 사랑스러운 일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셨네요. 아름답다고? 아니야. 이거는 완전 역겨웠어.
우리는 이걸 포치 감독 아래에서는 절대 본 적이 없었던 거라고요. 무리뉴 이펙트라고 해야 되나? 그는 모든 선수들을 떠나게 할 거야. 좋네. 대부분의 선수들을 팔 필요가 있어. 이건 전혀 아름답지 않고 오히려 끔찍했어. 요리스는 소니를 낮게 보고 있는 것 같아. 소니는 수비수가 아니야. 그는 이미 경기를 충분히 잘하고 있어. 만약에 케인이 같은 상황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는 아마도 소리 지르지 못하고 싸우려고 달려들지 못했을 거야. 우리는 매우 실망했다. 요리스. 이건 인종차별이야. 맞아. 케인이 돌아올 때마다, 부상으로부터 돌아올 때마다 그건 나빴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가 단지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돌아올 시간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할 뿐이지. 요리스가 주장이라서 그가 누군가에게, 그리고 손에게 실수를 말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당연한 거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것은 드레싱 룸에만 한정된 이야기라고. 이분은 다른 의견을 내보내셨는데요. 손과 요리스의 언쟁, altercation. 이 논쟁은 부정적인 것이 없어. 손은 실수를 했고 공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 같은데요. 받지 못했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make up, 그것을 더 낫게 하려고, 좋게 하려고 노력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거의 골을 먹을 뻔했어. 주장인 휴고로서는 그런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할 자격이 있어. 다시 그럴 일이 없길 바래. 이것은 모두 성공하기 위한 절차 중의 일부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 같은 의견으로 게리 네빌 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수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손흥민이 수비 가담을 안 해서 요리스가 화내만 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 했었는데요. 손흥민은 막지 못하리라 생각하고 수비 가담하지 않았다. 좀 더 능동적으로 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기 장면을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케인이 따라갔기 때문에 손흥민은 오히려 역습을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특정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전원 수비, 전원 공격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역습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이것은 역할에 대해서 전술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밖에 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게리 네빌이 훌륭한 감독은 못 되었거든요. 게다가 수비수 출신이어서 공격수의 역할에 대해 깊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 토트넘 감독이, 그리고 주장이었던 분이 손흥민을 호통친 유리스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주 가식적인 쇼라고 말이죠. 흥민 선수를 속 시원하게 이해해준 분이 누구냐면 팀 셔우드 전 토트넘 감독입니다. 팀 셔우드 전 토트넘 감독이 위고 요리스가 손흥민을 호통친 게 사전에 계획된 행동이었다며 눈살을 찌푸린 것인데요. 요리스가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라커룸에서 끝나는 일이다. 밖에서는 어떤 이야기든 할 수 있다. 경기장 위에서 말하는 거죠. 손흥민과 나의 사이의 언쟁은 축구에서 가끔 일어나는 일이라며 문제가 아니다. 경기가 끝날 때쯤 우리가 더없이 행복하다는 것을 봤을 것이다 라며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조세 무리뉴 감독도 아름다웠다. 내가 선수들에게 저런 격렬한 다툼을 요구했다며 지금까지 모범생으로 구성된 팀, 범생으로 구성된 팀이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트로피는 페어플레이 컵일 뿐인데 이것은 한 번도 딴 적이 없고 딸 마음이 없는 트로피라며 자기 팀에게 격렬함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러나 1999년부터 2003년까지 토트넘 선수로 뛰다가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토트넘 사령탑을 지낸 셔우드 전 감독은 다른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영국 메트로를 통해 요리스가 쇼한 것 같다. 라커룸에서 했어야 했을 행동이다.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는 그에게는 정말 어색했다. 그러니까 평소에 원래 요리스 선수가 굉장히 진중하고 조용하다고 해요. 그래서 신중한 그의 성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1대3 완패 후에 무리뉴 감독이 선수단의 정신력을 지적한 뒤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경기장에서 계획적인 실랑이는 내 취향이 아니다. 라커룸에 남겨둬야 할 일이다. 아주 가식적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무리뉴 감독이 주장에게 어느 정도 그런 격렬함을 요청했을 수 있다는 거죠. 필드 위에서 일어나는 실수에 대해 강력하게 어필을 하고 그래서 팀 스피릿 자체를, 팀 정신 자체를 끌어올리고 싶었던 무리뉴 감독의 의중이 직속 미치라고 할 수 있는 주장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거죠. 따라서 요리스가 누군가에게 어떤 지적을 하고 싶었던 상황에서 그 타겟이 손흥민 선수였던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리스 선수도
프랑스인으로서 인종차별에 있어서 완전 자유로운 존재는 아닙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를 낮게 보았다라는 그리고 인종차별이라는 의견에 절대 아니라고 말하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보자고 하면은 지금 현재 팀에서 수비수들에겐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충분히 수비수 선수들이 많았거든요. 공을 몰고 들어오는 사람들 혹은 슈팅하는 것을 전혀 막지 못했어요. 즉 수비력 자체가 이미 너무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 기댈 수 있는 게 활동력이 좋은 손흥민 선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격수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비가 너무 낮으니까 한 명이라도 더 와서 도와달라고 약간 칭얼대는 거죠. 지금 그러지 않으면 실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대0으로 앞서고 있었는데 그걸 지키고 싶었다고, 물론 다 큰 선수들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에 약간 울컥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즉 지금 기댈 곳이 손흥민 선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리뉴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마치 박지성 선수가 이탈리아 피를로 선수를 단단히 묶었듯이 그런 이미지가 머릿속에 남아서 손흥민 선수에게도 박지성 선수 같은 역할을 맡기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댓글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흥민 선수가 수비 가담을 더 왕성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보시나요? 일정량의 공격은 최선의 방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를 견제하기 위하여 최소한 2-3명의 수비를 남겨놔야 할 테니까요. 전원 수비의 자세를 갖추게 되면,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수비하는 장면만 많아지게 되면 정작 공격을 나가야 할 순간에 체력이 떨어져서 스프린트를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못 나가게 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번 경기의 킹 오브 더 매치, 가장 수훈 선수가 우리의 선수라는 점은 한번 되짚어 봐야만 합니다. 그만큼 공격 기회가 적었던 것은 아닌가 하고요. 무리뉴 감독께서 새로운 전술에 대해서도 한번 눈 떠봐 주시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1대0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힘나는 이야기만은 아니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입장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여서 다행이었던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은 동생이 편집을 많이 도와줬는데요. 동생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 전합니다. 오늘도 더 많이 웃음 나는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힘업이었습니다.